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조금씩 전 시간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농경사회로부터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 사회의 일자리의 변화, 인재상의 변화, 그리고 소득 분포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서도 당대의 사회의 인재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탤런트와 재능을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사회에서 국가의 최고의 인재로 선발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은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암기력과 매뉴얼 중심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1,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최고의 인재로 선발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바로 암기력, 뭔가를 외우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규칙을 잘 지키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이 두 가지였다고 가정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더 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얼마였나요? 라는 퀴즈를 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액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곳은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자판으로 손이 가실 겁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 2019년 매출액, 2018년 매출액 이런 걸 쳐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응답하라 1988 그 시절, 즉 인터넷이 없고 휴대폰이 없던 그 시절에 제가 유사한 질문을 던졌다면 응답하라 1987에 삼성전자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그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그 퀴즈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기 이전에는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만 했었느냐,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우수한 인재로고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어떤 정보가 필요했었을 때 국립도서관이라든가 국회 도서관을 가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정보가 필요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백서라든가 연감을 찾아가지고 작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찾아봐야지 하면서 국회 도서관에 가보면 정작 그 자료를 누군가 대출해 가가지고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을 경우, 그럴 경우 저는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그 때문에 많은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달달 애워서 머릿속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로 평가받았었습니다. 실제 대기업의 승진시험이나 입사시험의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종합상식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현대차나 삼성이나 SK나 LG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 구질구질한 종합상식을 내가 왜 외워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았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자잘구레한 지식을 그 당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내가 바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숙지 능력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업 현장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탄력 근무로 인해서 9시가 아니라 10시부터 출근하겠다. 누군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내가 저녁 때 대학원을 다녀야 되니 나는 4시에 퇴근하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10시에 가동이 시작돼서 4시에 끝나는 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제조가 중심일 때는요, 그 제조 공장이 가장 높은 아웃풋을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모두 같은 시간에 밥 먹으러 가고 모두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해야지만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제조가 중심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규칙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존중하는 애티튜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 그 당시에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주입했고 길러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죠.
실제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입 시험은 학력고사라는 것으로 우리가 진행이 됐었죠. 철저히 암기력이 주요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몸에 내재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월요일이 되면 조례를 한다고 운동장에 나와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야, 줄 맞춰 하면서 줄 맞히는 걸 자연스럽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재시켰던 이유가 바로 1, 2차 산업혁명의 제조업이 여건이었을 때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나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애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단말기를 통해서 쉽게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그 정보를 왜곡 없이 해석한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 습득 능력,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세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인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산업적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뽑는 시스템도 바로 이 특정 주기를 바탕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인재를 평가하는 체계가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젠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93년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게 93년도고요. 외국 같은 경우도 SAT라는 제도가 크게 개편이 된 것도 그 즈음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바칼로니아라든가 이런 시험의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도 바로 이 즈음입니다. 자, 그럼 93년도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체계와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93년도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PC통신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PC통신이 대두됐던 본격적인 시기가 바로 93년도인데 그때부터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부합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인재상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연장선 상황에 있죠. 제가 앞에 보여드린 내용은요, 어떤 특정 연도에 대기업 입사 시험들에 대한 일정표가 나온 것인데요. 요즘은 이 직무적성 검사라는 걸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직무적성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그 언어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도표나 그래프를 왜곡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직무적성 검사 같은 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일정표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굴지의 대기업에 있는, 이 굴지의 기업에 있는 모든 의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직무적성 검사라는 것으로 신입사원을 뽑읍시다, 이렇게 회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입사 시험이 진화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이들 기업들 많은 곳에서 스스로 아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계속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해서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가장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도는 직무적성 검사구나라는 사실에 동의를 했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어떤 입사시험의 제도로 귀결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 세부 시험 내용을 보면 더더욱 잘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삼성과 관련된 시험 내용인데, 기초능력검사라는 게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대부분의 정보가 이제 아티클입니다. 즉 글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도래했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려면 결국 언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여기 언어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40문항을 20분 만에 풀도록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한 문제를 푸는데 30초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고 언어적인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주고 시험을 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지문을 풀게 하는 이유는 실제 경영 현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보면요. 갑자기 어제 밤에 미국 나스닥 그 보도를 봤더니 애플사에서 새로운 휴대폰 판매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본부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겠죠. 애플이 새로운 판매 전략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전무이사든 상무이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부장들 다 소집하고 그럼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자, 내가 이제 회장님께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의 휴대폰 판매 전략은 어떻게 수정 대응해야 될지를 다 집계해서 가지고 와라고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럼 각 부장들은 밑에 있는 계장이나 차장이나 과장, 대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 논의를 거쳐서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저희도 갑자기 애플의 보도를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가 한두 달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없죠. 기업 경영 환경이라는 건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할 경우에는 오전에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오후에 외근 갔다가 들어오셨을 때 점심 먹고 난 뒤에 그거와 관련돼서 대책회의를 하자라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과 3-4시간 만에 그 많은 국내외 보고서들, 아티클들을 다 읽고 우리 삼성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의미하다라는 전략을 바로 내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런 언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은 기업에서 찾고 있는 인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급한 시간 속에서 많은 아티클들을 왜곡 없이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리 능력인데요. 여기서 수리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을 푼다든가 확률 통계를 푸는 그런 것을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자료에 정보의 상당 부분이 도표나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도표나 그래프의 내용을 왜곡 없이 해석하고 그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바로 여기 수리 능력은 이 도표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리 능력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읽고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상상하고 추리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이 또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이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살펴봐 드렸던 직무적성 검사라는 시험에 가장 주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정보화 사회 때 인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여기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